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회의 설명의 순서를 준비위원들의 소개와 인사 순서는 조금 밖에 정리가 되면은 그때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셨던 조합장님의 경험 사례를 지금 듣고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반포 1차 아파트는 세대수는 이제 1260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이 1987년도,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 177%, 우리가 좀 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84년이고, 우리가 178%, 179% 이 정도 나오는 이제 아파트의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제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사전에 경험하신 분들의 내용들을 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좀 어렵게 모여오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한 조합장님 자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저 방금 소개받은 반포미도 1차 김승한 조합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합 설립 인가를 저희 아파트 9월 30일 연휴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학동역 근처 오래 살고 청담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나가면서 경기고 앞쪽 가면서 참 많이 봤던 아파트인데 이렇게 또 연이 되어서 또 앞에 서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준비원분들께서 저를 한 2차례 정도 찾아오셔서 저희가 좀 재건축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단지 굉장히 빨리 진행 중인 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좀 어떻게 노하우 좀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한지도 몇 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하신다고 하셔서 좀 앞에 인사말 겸 좀 축사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시길래 심지어 제가 저희 모시는 선배 변호사님 같이 또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와주십사 이렇게 한 제가 거절할 수 없이 하셔서 철저하게 이렇게 초대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걸 달려왔습니다. 저희 단지는 일단은 제가 21년도부터 21년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맡고 추진한 지는 벌써 21년이 아니군요. 20년 11월입니다. 그래서 만 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빠르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로 좀 알려져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단지 이제 뭐 설계까지 뽑아서 조합도가 나와서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요. 자, 일단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그래도 좀 구분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초기에 이제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요게 이제 사실상 극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이렇게 해서 단체를 좀 구성하고요. 그 후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시험계획인가 하면 사실상의 인허가 절차, 즉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과 각각 우리 단지 분들이 어떻게 이 배분을 받아갈 것이냐 이런 관리 처분하는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면 2주 나가셔서 철거하고 공사. 이게 대략적인 이제 절차인데 사실상 큰 이제 어떤 분기점이랄까요? 그러면 정비계획 구역 지정 받고 안 받고도 일단 크게 초기에는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오늘 아마 정비계획 요 안을 그래서 설명하고 주민 제한 하면서부터 그 절차 시작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지는. 그리고 또 중요한 시점은 2주 나가서 실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이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을 보이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초기 절차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중간 부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 그 단계까지 제가 처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첫 발을 떼시는 청담 우리 삼성 진흥 아파트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참 빠르게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빨리 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좀 알려진 단지들이 뭐 여의도 대교 아파트, 방배 신동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아파트로 꼽히는데요. 사실 거기는 딱 우리 청담 삼성 진흥 아파트 정도 규모입니다. 그 두 단지. 저희보다 조금 더 빨리 했어요. 저희는 1260세대고 이제 신축 계획은 1739세대 현재. 그러니까 조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나 뭐 정비구 지정할 때도 심의하는 과정이 조금 사이즈가 크면 아무래도 좀 더 버겁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청담 청담 삼성 진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그래도 작은 편이니까 뭐 아주 작은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빠른 진행이 예상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12월에 준비위원장으로서 처음 당선이 됐고 바로 3개월 만에 정비계획 주민제한 준비 계획안을 마련해서 23년도 12월에 독일 통과를 했고요. 정비계획 고시는 이제 다음해 24년도 작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추진위 구성 승인 받았고 9월에 조합 처리까지 받으면서 이 과정, 초기 과정들을 거의 4년 만에 다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단계까지 이제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잘 체감이 안 되시죠? 뭐 4년이고 뭐 한참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단지는 한번 제가 좀 저희 단지랑 좀 비슷한 사이즈 단지들 한번 찾아봤어요. 한 1000세대에서 2000세대, 1000세대 한 후반에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신반포 4차 추진이 2003년, 정비계획 24년. 몇 년입니까? 21년이죠. 잠실우성 1, 2, 3차 추진이 2006년, 정비계획 24년. 그럼 몇 년이죠? 18년. 압구정 4구요 17년. 압구정은 조금 좀 천천히 했어요. 근데 추진이 17년, 정비계획 8년. 빨리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도 8년 걸렸죠. 압구정 2구요 2020년에서 여기가 그래도 2구역이 가장 압구정이 지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도 5년 걸렸어요. 저희 단지는 이제 4년 정도로 그 과정을 모두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재건축이 저희가 빨리 했다는 것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화제가 되실 정도로 한 이유는 재건축은 그야말로 속도전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사업 초기니까 뭐 비용도 안 드는데 그게 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5년간 뭐 많은 조합원들 만나 뵙고 또 주변에서 많이 말씀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제가 하나 여러분 생각 하나 바꿔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들지는 않죠. 당장에 초기에 뭐 위원장이나 조합장 급여가 나가거나 뭐 사무실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본격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른쪽에 한번 표를 보실까요? 이게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기관에서 만든 매달 발표하는 공사비 지수입니다. 2020년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2024년도 10월로 보면 13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20년도에 100이었던 공사비가 2024년 4년 만에 30%가 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곡선 이거 그림만 보라고 제가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제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돼요. 30%가 인상된다. 우리 단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단지 좀 비추어 보면 한 6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시공 공사비만 따질 때 한 7천억을 잡아보죠. 7천억 했을 때 30%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7, 3에 21, 9,100억 되죠. 2천억이 4년 만에 금방 뛰는 거예요. 그 4년이란 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조합까지 갔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이 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사비가 올라가는 이걸 어떻게 정부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재값, 인건비 상승 이 두 가지가 주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가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게 조합원으로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야 판단,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건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잘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재건축이 빨리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좋지만 뭐 계속 이게 동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만 일단 돈 문제부터 이렇게 생각 아마 못 하실 분이 많으시죠? 이런 생각. 그렇죠? 그냥 안 나가면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빨리 했는지 참 비결들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검색해도 나오지만 제가 1984년생입니다. 그래서 처음 위원장이 됐을 때가 제가 36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를 제가 하려고 마음 먹고 나온 것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우연찮은 기회로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 참 제가 장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하는 거는 정말 잘 해야겠다. 이 큰 사업, 이렇게 큰 사업인지도 모르고 제가 나서게 됐었고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을 지금 5년간 진행해 보니까 정말 이 큰 사업의 리더 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리더 그룹이 저희가 세대 교체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는 그 당시 36살이었고 저희 같이 위원회 지금도 이사분들이 대부분 그때 이제 리더 그룹입니다. 그분들과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다 3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젊은 분들로 단 한 분 정도 빼고는 다 젊은 세대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빠른 진행을 했어요. 아까 말한 여의도 대규 아파트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빨리 하는 곳인데 거기 저희보다 더 젊습니다. 리더 이사진 전부 다 70년대 중반 이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가는 데들은 최근에 대부분 젊은 리더들이나 젊은 리더 그룹이 이끌고 있는 데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단지예요. 그래서 왜 그럼 젊은 사람들 잘하느냐?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보력. 자, 집행부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보가 정확하고 많아야지 명확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일을 하시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저희는 젊은 분들 아무래도 요즘은 부동산 카페나 단톡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정보들을 굉장히 흡수를 빨리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력이 막강합니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연령층이 있는 조합하고 좀 차이가 크다. 두 번째는 소통. 저희는 톡방 운영부터 해서 카페에서 초기부터 아주 강력하게 계속 요거를 저희 운영의 거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거의 없이 계속 이 방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조합원들이 이해를 해온 과정들이 집행부와의 신뢰관계를 많이 두텁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네요.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또 활력있게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력도 충분히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정말 사업 진행으로 추진 동력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제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한 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그때부터 뭔가 나가고 거기서 수정하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재건축입니다. 정비 계획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의 사업의 모든 베이스가 돼서 그 범위 안에서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 그 사업 시행도 받아야 되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모든 거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제출해야 된다. 오늘 아마 이제 업체에서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비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600세대 넘잖아요. 600명의 의견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 도드리표예요. 계속 도드리표.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디벨롭 돼서 더 구체적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업 초기에는 100점 받는 것보다 90점 받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동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 단지도 되는구나. 그러면 조그만 건 이따 또 넘어가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걸 복구할
방법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정비계획을 지금 주민 제한에서 입안 제한하시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제 신통으로 하실 계획이실 것 같은데 신통 자문을 하면 자문이라고 하면서 처음 우리 주민 제한한 계획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처음 그린 거와 또 다르게도 바꾸고 또 그러다 뭐 약간의 뭐 협상이랄까요? 협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율을 하면서 계획안을 바꿔갑니다. 계속 바뀌어요. 지금 내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도 해주질 않아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 어차피 협상 과정 시작을 해야 그게 뭐 되는 건데 계속 안을 보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계속 그래서 못 내요. 제가 재건축위원장이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전에 선님 그 앞에 하셨던 위원장님께서 계속 못 내셨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 궤도에 올려놓고 수정해 가면서 소통해 가시면서 반영해 가시. 그게 정답입니다. 100점 맞겠다고 계속 제자리걸음 해봐야 추진 동의 우리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점점 동의도 안 나오고 뭔가 이 분위기가 떨어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이 정말 초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디테일한 거 잘 챙기셔야죠. 근데 지금 초기는 그렇게 아니면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 뭐 아마 제가 이제 사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가장 고민하신 부분, 통합할 거냐, 분리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오랜 기간이 좀 히스토리 있었다고 좀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 설명회 초청에 응해서 온 이유는 통합 쪽으로 추진하는 분들의 뜻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냥 단순한 친소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뭐 1000세대 정도 만약에 하시면 통합으로 하셔서 하시면 1000세대 근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그 정도 계획이 아마 나오고 싶어요. 일단 그 정도는 돼야 어떤 단지로서의 힘이 생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업이 뭐예요?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관한 물론 이게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이지만 결국은 재산권을 더 구축해서 신축으로 만들어서 재산권을 더 제고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단지 조금이라도 더 큰 단지가 아파트 강남권에서 특히 더 가치를 인정받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은 단지 300세대, 400세대로 만드는 거와 800세대, 1000세대 만드는 거는 만든 후의 가치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사업성 뭐 보는 젊은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페 같은 재건축 뭐 계산기, 뭐 수익률 계산기 이런 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냐?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요. 그냥 종후 자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남권은 특히요. 짓고 나서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원베일리 같은데 짓고 나서 3년 지났는데 지금 70억 이렇게 거래되잖아요. 국민평에 34평. 처음에 그 가격으로 분양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는 게 사업의 최종 결론인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세요. 그 표 안에서만 종부자산 해서 분담금 얼마, 그럼 우리 손해네 아니네. 이렇게만 프레임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은 끝나고 나서도 이 아파트 다시 지어서 30년, 50년, 100년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때의 가격을 어떻게 우리 단지가 인상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이 사업을 보는 관점이어야지 지금 시점에서 빨리 얼마 빠지고 더 넣고 이런 것만 보셔서는 이 사업의 전체를 나중에 됐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거. 가장 대표적인 단지 메이플자이라고 저기 신법 4지구 반포역 옆에 대형 평형 있는 몇 단지, 2단지가 통합 반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소형 단지들 14평, 17평 이런 단지들이라 나는 대형 50, 60평인데 나는 그런 데랑 같이 못해. 이래갔다가 이 3,300세대 메이플자이는 지금 60억 가까이 가고 있고요. 50억대 후반, 30평대가. 지금 여기는 그 대형 단지는 아직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00세대가 채 안 되는 건 그렇습니다. 100세대 남자. 이런 규모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메이저급 시공사도 전혀 데려오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꼭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동이 최고고 가치가 좋고 여기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켜야 돼. 그런 지금 소탐 대실에서 나중에 미래에 이걸 재건축을 해야 가치가 올라가시는 건 너무 당연한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너무 이 현재 계산기 거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깁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10년 절대 안에 입주 못하세요. 저희도 이제부터 해도 10년이 간당간당 하거든요. 긴 호흡으로 보시고 이 사업을 10몇 년 걸리면 빨리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해 갈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소탐 대신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꼭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재건축 절차는 타협의 연속이다.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타협이란 게 뭡니까?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양보는 뭡니까? 자신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줬죠.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 어렵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재산을 희생하라고. 근데 희생이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그게 나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하는 것만 보이면 어렵습니다. 사업이 시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보시고 타협이란 건 우리끼리도 타협이지만 서울시하고도 그렇고 뭐 구청하고도 계속해서 아마 원하는 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그게 타협이에요. 조금 90편 맞아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 마음이 없으시면 굉장히 사업 진행하기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단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금을 포기 못해서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런 일은 우리 청담 삼성 진흥아파트에서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전하면서 이 정도 인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재건축 꼭 성공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단지들도 그렇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일단 이미 걸어온 길이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느끼셨던 부분들 그리고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일단 뭐 저희도 지금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의미의 내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준비위원님들 인사 나눌 시간 혹시 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에어컨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는 관계 때문에 일단 조금 이제 더우신 분들은 외투를 조금 이제 벗으셔서 체온을 좀 잘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위원장님의 개회사 그리고 이제 통합 재건축에 대한 당위성을 이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해온 기간이 10년.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한 분 한 분 도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과거에 분양받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터를 잡고 계속 계셨던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10년을 진행을 해왔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는 아직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소유자 간 이견으로 인한 이제 엉킨 실타래를 이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히실 예정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열린 길로 빨리 가는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장 김현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양보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요. 성당에 미사 보고 계신데 제가 너무 목소리가 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인사말 한 동안 기지개도 키시고 좀 편하게 계시면 좋겠고요. 양쪽 옆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좀 뒤에 분들 들어오시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부족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큰 장소로 모셔서 2차 설명회는 더 좋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열린 길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닫힌 길로 가면 앞에서도 말씀드리셨겠지만 닫힌 길로 가면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열려진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안 빠르죠?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아까 김승환
조합장님 태어나시던 84년에 저는 여기 20살에 이사를 왔습니다. 대충 나이가 감이 가시죠? 저는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30, 40대가 주축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분명히 여기 대장 아파트였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르엘과 레미 안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발선에도 솔직히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4년 8월에 안전진단 통과했을 때는요, 금방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3기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을 아무 진도도 못 나가면서 왔다라는 거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문도 못 열어봤다라는 거 우리는 뼈 때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의 특징은 뭐 30평대, 40평대로만 구성된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4가지 평형이고 4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63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도록 실타래는 계속 얽혀가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솔직히. 자, 이럴 때 이 실타래 어떻게 풀까요?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죠? 실타래는 엉켰을 때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와 화합이 필수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7개의 퍼즐 조각이요. 하나로 멋지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는 저까지 총 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6학년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주말, 공휴일, 이번 연휴도 없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여태까지 도출한 결과는 무엇이냐. 7개의 퍼즐 조각이 각자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진도를 나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4개의 블럭, 4가지 평형이 가진 특징은 살리되 블록별 소유자가 원하는 내용은 적당히 반영하자. 저희가 법과 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 오늘 처음 뵀어요. 그래서 인사 처음 드리면서 84년생?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정부하고 법규 안에서 타협해가면서 만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정비계획 위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비계획 위반이 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저도 이걸 맡으면서 일부러 가서 강의도 들어봤는데요. 이것은 재건축에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만 정리해서 기본적인 용적률, 뭐 녹지나 공원, 필수, 뭐 건축물 이런 것들을 일단 앉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거기서 바로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너네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재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피드백이 오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수정 보완을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아까 재건축에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계획 수립하는 데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가 이거를 원래대로 지나가도 10년에서 11여 년이 걸리고요. 지금까지 완성된 아파트들 중에 최장이 18.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년을 그냥 보냈어요. 지금부터 빨리 해도 음마 아파트하고 자웅을 겨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보도 해주시고 타협도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신뢰와 화합을 해주시면 시통기획을 통해서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다면 6년에서 8년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같이 이 문고리를 잡고 문을 같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조금 죄송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담금만 한번 봤거든요. 40에서 44평이면 저희 아파트의 중간대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파란 선을 보시면 분담금만 입주 후 2년 후가 아닙니다. 분담금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지 서 있거나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못 믿으실까봐 여기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AI한테 시뮬레이션 해봐. 5년, 10년, 15년. 저희 15년도 아득할 수 있죠.
그랬더니 솔직히 저 노란 점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자, 앞으로 강남 아파트 규제 풀어질까요? 자재비가 내려갈까요?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인건비가 떨어질까요? 답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뭔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저희는 빠른 재건축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기 싫은데 이건 아닙니다.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왔을 때 대학생일 때 어르신들,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이렇게 드셔서 추운 겨울날 동의서 받으러 뛰어다니시는 걸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끌고 가야겠다. 물론 저는 끝까지는 못 갑니다. 직업상. 그러니까 믿고요. 여러분들 저희 집행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요. 동별 재건축위원회 보강할 겁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동들 알고 계시죠? 들어오셔서 제발 소통창구로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는 지금 계획으로는 조합 설계 이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에 너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요. 빨리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뢰. 신뢰는 서로 신뢰하면 자꾸 다른 그림 안 그리기 때문에 속도가 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는 결과를 내야 되죠.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건 화합입니다. 자, 내 집이 지금 10억인데 15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20억이 되느냐, 뭘 선택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와 화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같이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정신교육을 좀 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보시고 정신교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요라고 읍소를 드리는 겁니다.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서로 간의 소통과 그 다음에 양보, 타협 이런 거를 하려면 우리 신뢰하고 화합해서 빨리 진행합시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기다리고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진흥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를 바꿔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담성 진흥아파트 김현경 준비위원장님이셨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께 숙지와 공감을 통해서 향후 발걸음에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담 삼성 진흥아파트의 정석원 준비위원님이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진흥아파트의 현황, 그리고 우리가 통합 재건축이라고 이제 명칭은 씁니다만 사실은 통합 재건축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하나의 정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하나의 단지입니다. 다만 이제 획지가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로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이제 이견과 이제 다른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부를 좀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 통합 재건축이라는 내용들을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의 통합재건축의 이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준비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동에 살고 있는 청담 삼성 진흥아파트 재준위원 정석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넥타이를 와이프가 골라줘가지고 하고 왔는데 이 정치적 색깔이 띈다고 해서 제가 빨간색을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시거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아파트는 바꿀 수 없는 막힌 길이 있고 언제든지 빨리 갈 수 있는 열린 길이 있습니다. 분리재건축은 법을 바꿔야 하는 막힌 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도시계획에서 설명을 한 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바꿔야 하다 보니까 정부기관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막힌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왜 통합을 원할까요?
첫 번째 장기적 자산가치, 공사비 및 분담금 절감, 그리고 미래 비전의 실현. 이 생각보다 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단지가 되면 당연하고 원론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소유자분들, 저희 지능 아파트 소유자분들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청담동과 삼성동에 남은 마지막 대단지입니다. 청담동 따로, 삼성동 따로가 되면 대단지가 아니고 소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담역 초초 역세권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양동이 우뚝 선 힐사이드 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 아파트라고 하면 뭐야? 남쪽으로는 경기고 고급 주택 뷰를 가지고 있고 북쪽으로는 청담공원 뷰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청담 삼성 지능 아파트이며 이는 강남 최고의 프리미엄 단지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그리고 지능 아파트 소유주분들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도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알겠어. 야, 그런데 통합 좋은 건 알겠는데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잖아. 야, 도대체 우리 통합해서 단지 크게 가져가면 좋지.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블록별 재건축이라는 것과 독립정산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간단하게 블록별 재건축과 독립정산제에 대해서 살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빠르고 열린 길 블록별 재건축과 독립정산제는 블록별 재건축은 하나의 구역, 저희 지능아파트라는 하나의 구역에서 나누어진 4개의 블록을 각각의 블록별로 자산을 극대화하고 블록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도록 블록별로 맞춤형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정산제는 블록별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각 소유자별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왜 이 블록별 재건축을 제시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내 재산, 내 부동산 안에서 하고 싶은 것,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도 그 블록 안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 번째, 더 이상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 때문에, 청담동 때문에 맨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하나의 지능 아파트이고 청담동, 삼성동에 계시는 소유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더 이상 남 탓을 하면서 이간질을 하면서 야, 우리는 같이 못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재건축은 블록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록별로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블록은 용적률은 몇 프로로 할 것인지, 나는 250% 할 거야, 나는 300% 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안 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는 거는 야, 다 같이 300%, 다 같이 200%, 250% 했는데 250%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250%가 되는 거고 300%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300%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200 용적률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250% 가고 싶어. 우리 블록은 300% 가고 싶어. 그리고 우리 블록은 판상형이 너무 좋아. 나는 판상형 가고 싶어. 아니야, 그래도 우리 블록은 타워가 하나 높은 게 있어야지 있어 보이고 가치가 올라가더라. 타워형으로 하고 싶어. 또는 야, 저거 임대주택 어디다 놔두지? 이 위치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갈등해오고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든 이 모든 것이 블록별 재건축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은 다 각기 블록에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정산 방법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별 재건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청담삼성 제주니에서는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록별 준비위원회입니다. 앞으로 블록에서
우리 블록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블록별 그 재준이 분들은 내 단지를 용적률은 어떻게 하고, 다음에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임대주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 블록의 소유주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다시 그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집행부는 재건축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공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도면만 보면 야 이거 이렇게 왜 안 돼? 더 높이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재건축은 법이 상당히 자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공유하고 블록별 동별 갈등이 발생 시 그 갈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의 종류와 배치 등 공용 공간의 수립과 조정을 진행하고 용역회사 계약 관리 그리고 국가기관과의 협의는 중앙집행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블록별로 좋은 준비위원들을 뽑아주셔가지고 내 블록이 정말 좋은 나중에 이면 완성된 다음에 입주 후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동으로 만들어 주실 분을 선발하고 이 재준이에 올 수 있게 항상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각 블록은 자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되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프리미엄 단지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정된 법을 바꾸면서 더 작은 단지로 만들려는 막힌 길과 그리고 법으로 이미 허용되어 있고 이를 빠르게 대단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 열린 길 중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내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시고 정말 향후에 어떻게 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거를 보러 오시러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뒤에 이제 도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 반콩이도 조합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도면은 배치도와 조감도는 서울시 인허가를 위한 일종의 개념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야 여기는 배치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해 막 이런 동안 지금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이 조감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여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진짜 법적 단체가 된 다음에 수능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나와 있는 도면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주시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번 들으실 내용들은 이제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하기 위한 이제 입안 제한을 하는 절차에 필요한 요소들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건축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과 건축물의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비구역으로 여기를 재건축으로 정비를 해서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계획을 하겠다라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에 대한 방법이 우리가 이제 입안을 해달라는 입안권자에게 이제 입안 제한을 하는 방식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쓰셨던 내용이 우리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줘라는 내용의 동의 법적 양식이 되겠고요. 정비구역을 이제 수립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이 땅을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획된 정비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4개의 이제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을 각각의 이제 필지별 이제 기부 잔압에 대한 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층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짓는 전체적인 약간 재건축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결정된 정비 계획 하에서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기반 시설이나 기타 다른 도로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택지 부분들이 남겠죠. 우리 주택을 지을 땅들이 남게 되는데 그 땅들 위에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건축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게 돼요. 설계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건축 계획보다는 정비 계획, 도시 계획이 더 중요하고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설명을 할 내용은 건축 계획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 건축 계획을 왜 먼저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그 반복되게 나와 있던 내용들이 이제 우리 통합 재건축, 또 분리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각각 동의 이제 블록별로 나눠져 있는 평형별에 대한 이견과 이제 여러 의견들이 대립되면서 발생됐던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이슈가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건축 계획을 먼저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강남구청에 접수할 때는 도시계획이 주안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소개를 아마 못했는데 저는 이제 준비위원회 쪽에서 오늘 이제 그 사회와 진행을 이제 요청을 하셨고요. 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직원이고 제가 지금 그 재건축을 진행을 한 지 23년 좀 넘게 이제 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반포비도 1차 아파트 조합장님께서 되게 빨리 가는 현장 2군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1개의 현장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자리에 저희 PR을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건축 계획은 저희 H1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그리고 또 정비 계획은 도시건축 도원이 지금 맡아서 이제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건축 계획의 설명에 H1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이제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공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H1 건축의 대표 강희들입니다. 오늘도 앞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로 시작을 할까 했었어요. 저도 넥타이 맸습니다. 당당하게 해주시면 됐고요. 저도 설계를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H1 건축이라고 해서 생소하시죠? 저희가 정비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올림픽 기자센터죠. 5,540세대 정도입니다. 이제 향후에 9,200세대 정도. 아마 서울에서 제일 큰 단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되게 배치 갖고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배치는 사실 한 4단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 할 때 한번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 정비계획을 가지고 추진위가 설립이 되면 공식적인 설계사를 선정합니다. 아마 국제현상 설계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때 한번 안을 받고 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공사 뽑을 때 또 시공사가 또 멋있게 조감도까지 만들어서 대안 설계를 제출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반영해서 통합 건축심의를 갖습니다. 그 전에 했었던 부분들은 저희의 생각과 의지를 갖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통합심의에서 자문과 심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거 이런저런 부분들이 불만이 있어. 그걸 갖다 계속 시하고 옥신각신할 필요 없이 다시 구하고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는 배치가 확정은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원칙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게. 한번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현황 분석, 건축 계획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주변 및 구역 현황, 블록별 현황입니다. 저희 주변은 이미 이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좌측으로 레미안 아파트 있고요. 삼성동 센트 아이파크도 있습니다. 한강변에 지금 뭐 너무도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기존에는 아이파크만 있었는데 청담 자이, 청담 뇌일이 어느샌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위치는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습니다. 고급 저층 주거단지가 남측에 있고 경기고등학교, 보험사, 코엑스몰을 좀 볼 수 있고요. 북측으로는 청담 근린공원 그리고 한강, 북한산이 좀 뷰가 보일 것 같습니다. 구역 하나입니다. 삼정 일반 주거지역의 최고층 수 15층, 동수는 총 7개 동, 비주건 2개 동입니다. 평형은 4개로 해서 33, 44, 55, 68, 630세대입니다. 각 블록별 차량 출입구는 2개소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은 1개소고요. 4블록만 2개소를 사용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블록 1동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단식 15층 55평형 60세대입니다. 남측으로는 저층 고급 주거단지가 보이고 코엑스 대모산까지 뷰가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일단 저희 북한산 정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블록 2동입니다. 복도식의 15층 33평형 105세대입니다. 서양과 동양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으로는 저층 주거지, 매미안이 보입니다. 동측으로는 저층 주거지가 보이고요. 좌측으로 저희 3동이 지금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블록 3동입니다. 남측 계단식 15층 68평형 9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저층 주거지, 경기고, 코엑스몰이 보입니다. 북측으로는 북한산이 보이는데요. 이 역시 저희 6동과 5동이 지금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블록 5동 현황입니다. 복도식의 15층 33평형 13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고급 저층 주거지, 경기고, 코엑스가 있고요. 일부 3동이 가려지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청담 근린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3블록 6동 현황입니다. 계단식의 15층 44평형 90세대입니다. 남측으로는 경기고 코엑스몰이 보입니다. 역시 3동이 지금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청담 근린공원을 오롯이 받을 수 있습니다. 4블록 7동입니다. 계단식의 15층 55평형 9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경기고 레미안이 보입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청담 근린공원이 보입니다. 4블록 8동입니다. 계단식의 15층 44평형 60세대입니다. 서측으로는 도심지역이 보이고요. 동측으로는 아이파크,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근데 청담 근린공원은 7동으로 인해서 좀 조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건축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주안점과 개요 및 배치도, 블록별 개요 및 배치도, 동별 현황과 계획안, 그리고 조감도, 통합 추진 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계 주안점입니다. 총 6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조합 세대 기존 거주, 위치 및 헤드스에 대한 고려. 두 번째, 남측 저층 주거지 도심과 북측 청담 근린공원에 대한 조망 고려. 세 번째, 동양세대 2동과 8동에 대한 향 개선. 네 번째, 인접동 3동과 2동, 7동과 8동에 대한 간섭 개선. 다섯 번째, 단지 내 고저차를 활용한 단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층 랜드마크 이미지 형성입니다. 전체 개요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용도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업 부지 면적의 도로와 공원은 뒤에 도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대지 면적은 49,532.8제곱미터. 건폐율은 전체 24.27%, 용적률은 300% 이하이기 때문에 299.74%입니다. 최고층 수는 1블록은 21층, 2블록은 36층, 3블록은 41층, 4블록은 46층으로 계획됐습니다. 일부 용적률을 받으면서 공공기여가 있는데요. 공업 임대로 24평형, 34평형, 137세를 계획했으며 일반 분양가 조합원은 24, 34, 48, 59, 60, 70평형 총 6개 평형으로 883. 그래서 전체는 1020세대입니다. 예, 배치도입니다.
일단 선호하시는 탄상형을 주로 배치했습니다. 1층은 전체가 피로티입니다. 1블록은 21층, 2블록은 36층, 3블록은 41층, 4블록은 46층이 최고 층수입니다. 공동주택은 그냥 임의적으로 높이가 정해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정북 방향 일조권과 채광 방향 일조권. 정북 방향 일조권은 정북에서 바라보는 그 각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에 도로나 공원이 있는 경우는 중심까지 봅니다. 그래서 4블록과 3블록에 41층과 46층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1블록 같은 경우는 학동로 도로가 40m 도로이긴 하지만 저희가 학동로 82길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에서 내가 바라보는 채광 방향, 주 거실 방향이 그 올라가는 높이의 50%, 2분의 1을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21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올리겠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려한다? 남향이 아닌 축을 바꿔야 됩니다. 향을 바꾸게 되면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향을 올렸을 때 내 집과 상대방 집이 아까 7동과 8동, 2동과 3동이 맞던 느낌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2동, 2블록, 3블록, 4블록은 출입구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1블록만 하당 쪽으로 출입구를 이동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블록당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블록 개요 및 배치입니다. 1블록은 2개 동 총 98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최고 높이는 21층이고요. 건폐율 33.12%, 용적률 299.8%, 공공임대는 34평만 줍니다. 13세대를 줬고요. 일반 분양가 저번에 가져가신 부분은 60세대, 전체는 그래서 98세대입니다. 설계 주안점입니다. 조합원 세대는 기존 위치 및 세대수에 대한 고려를 했고요. 남층, 저층 주거지 및 도심에 대한 조정을 특히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고저차를 활용한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남측 55평형 20세대를 똑같이 남측의 59평형 60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망을 유지시켜드렸습니다. 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기존의 60세대 55평형을 60세대 59평형 21층으로 계획했던 거고요. 20층에 있는 부분 84세대는 임대와 일반 분양분이 되겠습니다. 2블록 개요 및 배치입니다. 2블록은 5개 동 총 336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건폐율은 26.2%, 용적률은 299.48%, 지상 36층입니다. 공공임대는 24평으로만 드립니다. 51세대를 계획했고요. 일반 분양 및 조합원 세대에서 간 부분은 24, 34, 60, 70평형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336세대입니다. 기존 공원 위치는 합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예, 설계 주안점입니다. 저번 세대 기존 거주 위치 및 세대수에 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남측, 저층 주거지 및 도심에 대한 조망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동향세에 대한 향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인접동 3동과의 세대 간섭을 위한 개선을 했고요. 기존 공원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단지 내 고저차를 활용한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동측 34평형 105세대를 그 동측에 있는 부분에 있던 부분을 남측으로 34평형 105세대로 동일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2블록 3동 현황과 계획안 비교입니다. 예, 남측의 68평형 90세대를 87세대 70평형과 60평형 3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3세대는 최상층에 위치를 했습니다. 예, 보시는 다이어그램 것처럼 각 세대를 배분했습니다.
보라색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68평형 90세대는 동일한 위치에 87채세를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 서측으로 최상층에 25층, 17층, 17층에 위치를 했고요. 초록색에 있는 부분 34평 105세대는 향이 좋은 방향으로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3블록 계열 및 배치입니다. 3블록은 내교동 344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건폐율은 21.57%고요. 용적률은 299.86%입니다. 최고 층수는 41층입니다. 공공임대로 가용평형은 24평형 44세대고요. 분양은 24, 34, 48평형 300세대로 전체 344세대입니다. 설계 주안점은 조합원 세대 기존 기지 위치 및 해수세인 고려했고요. 남측, 북측에 대한 향을 고려했습니다. 단지 내 거주 차량 활용은 단지 계획을 했습니다. 3동, 3블록의 5동 같은 경우 그리고 6동도 마찬가지고요. 남측 종망뿐만 아니라 청담 근린공원을 또 북한산을 오롯이 볼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호가 저희도 제가 사는 동네 저희 집이 올림픽 해밀 아파트입니다. 제가 맨 끝동에 살고 있어요. 이제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은 아파트가 보입니다. 한 50m 떨어졌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제 방과 부엌창에서는 시그니엘이 보입니다. 크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용산, 특히 용산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양쪽에 창호를 갖다 크게 냅니다. 저희 5동과 6동 청담거리를 접하는 동의 경우는 향후 배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남측의 34평형 135세대를 남측 34평형 135세대로 구설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유지해드렸고요. 3동 6블록 현황입니다. 예. 남측 44평형 90세대를 그대로 위치에 남측 48평형 90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예, 보시면 다이어그램 같이 44평형 90세대가 동일한 자리에 48평형 90세대로 계획됩니다. 그리고 33평형 135세대 초록에 있는 세대는 20층과 29층에 두 동으로 나눠지고 또 상층부에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보라색에 대한 부분은 분홍색은 임대 및 일반 분양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블록 계열 및 배치입니다. 4블록은 세개동 총 242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건폐율은 18.8이고요. 용적률은 299.87입니다. 최고 층수는 제일 높은 46층으로 계획했습니다. 공공임대는 34평형 29세대, 분양 및 조합원을 가져가는 부분은 34, 48, 59평으로 계획했습니다. 종합 242세대입니다. 설계 주안점으로는 저번 세대 기존 거주 위치 및 세수유산 고려를 했고 남측과 북측 공원에 대한 조망을 고려했습니다. 인접동 8동과의 대지 세대 간섭을 없앴고요. 단지 내 고저차를 관한 단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측 55평형 90세대는 남측 59평형 90세대로 그래서 그대로 조망을 유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4블록 8동 현황과 계획입니다. 예, 동측 44평형 60세대는 다시 동측이 아닌 남측으로 47평형 60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7동의 옆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청담 근린공원을 보실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55평 90세대는 그 위치에 46층 높이의 계획이 되고 있고요. 서측에 있었던 부분은 43평형은 우측 옆에 붙여서 31층 높이의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24층 높이로 계획되는 34평형 92세대는 임대 및 일반 분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경적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남서측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측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작업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스카이라인까지 고민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향후 이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측에서 바라본 정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통합추진시 계획과입니다. 아파트를 신규로 선택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있고 200세대 있고 300세대 있고 있는데요.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00세대의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블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는 확실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아파트 선택 조건에 34% 1위를 차지한 게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집만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내 블록이 같이 나눠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다 구하는 부분도 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당연히 대단지기 때문에 입주 관리비가 절약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따가 질문 있으면 그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건축계획에 관련해서 H1 종합건축사무소의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이 사실은 이제 주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근데 이제 이 건축계획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10년 동안 각 동별 그리고 블록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셨고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던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드리지만 이 건축계획은 향후에 구역지정 이후에 여러 번의 변경을 통해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저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디벨롭을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은 향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이제 주안점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정비계획에 관련해서 도시건축 도원의 이준열 대표님께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도시건축 도원의 이준열 대표입니다. 정비계획, 또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청담 진흥제 아파트에 대한, 청담 상승 진흥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주요 좀 핵심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내용처럼 이제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개별법에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법을 사실 다 해결을 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비 계획 내용에는 앞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건축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도로라든지 교통, 그다음에 이제 경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개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2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을 관련 부서 협의나 자문, 심의를 통해서 하나씩 다 해결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쭉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학동로 남북으로 4개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변이죠. 도로에 의해서 이제 둘러싸여 있지만 단지 내 도로 형태로도 쓰고 있지만 이 도로가 상당히 양호하게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1km 요 반경 안에 우리가 이제 GBC라고 하죠. 글로벌 비즈니스 이렇게 컴플렉스라고 해서 지금 한전 부지에 대한 걸 올라가고 있고 북측에는 이제 한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중앙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녹지 공간들이 있고 멀리는 이제 한 1km 반경에서는 대규모 큰 건물들이라든지 조망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역이라는 그 특수한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우리는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대상지 현황이 되겠는데요. 우리 대상지는 이렇게 4개 블록으로 이렇게 좀 더 나눠져 있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남측 부분에 있는 요 목련공원 자체가 구역 밖에 있는데 이게 국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를 우리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요 목련공원은 사실 우리가 대상지 남측에 좀 그 지대가 좀 낮은 데 있고 이쪽에 있는 그 점포들이 여기서 점심시간 잠깐 이용하고 하는 시설은 잘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 구역에 넣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지가 정형화되면서 그 목련공원 자체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구역에 들어오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가 그 공원 녹지를 우리가 1000세대를 하게 되면 3000제곱미터 이상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역에 넣으면 공원 녹지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서 다시 무상으로 기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조성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계는 이렇게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담역이 우리가 그 대상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학동로에 있는데 3, 4, 11, 12 요 출구가 우리랑 근접하게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전체적인 그 이제 상가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특화된 계획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청담동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 개발에 대한 거를 주장하고 계신데 법적으로는 이제 주거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상지는 2011년에 변경고시를 해서 2025년 주거정비 기본계획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지만 종전에 결정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때 우리가 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나여 있는 면적이라든지 계획 용적률, 그 다음에 주 용도, 아파트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는 아파트를 짓 때 하나의 전체 구역으로 계획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하려면 도정법에 근거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가 넘는 부분을 축소하거나 확대했을 때는 중대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서시장이 이걸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개발에 대한 거는 남측이든 북측이든 하여간 청담동, 삼성동 서로 어느 쪽에서 합의를 해주고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개발은 그냥 단순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다음,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 분리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전체 구역에 대한 거는 하나의 구역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네. 상위 계획에서 정해진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다음은 이제 그 서울 플랜이라고 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시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주거정비 기본 계획보다 더 상위에 있는 계획인데, 이게 이제 그 최근 2년 전에 여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이 층수에 대한 부분을 3종은 35층으로만 딱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수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의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층수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해서 최고 층수를 50층이든 60층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49층까지 우리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용적률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가장 임대주택을 안 하는 방법으로 갈 때는 250%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부채는 한 7% 하고 250을 달성해서 가는 부분이고, 근데 기존의 178%에서 7% 정도에서 20% 찾고 공원은 기부채를 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나머지 한 42% 부분밖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250% 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제 자기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돼서 연천역 주변에 있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아주 낮은 지역, 서울시보다 낮은 지역은 준주거지로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성을 보증해주겠다 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사실 서울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20만 원인데
청담동은 2천만 원이 또 좀 넘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건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500%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거는 사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300%를 최대 그 법적 상한 용적률로 이제 해서 우리가 기준부터 법적 상한까지 300%를 찾는 것이 가장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어떤 뭐 그 쾌적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면서 사업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를 찾되 지금 요 최근에 저번 주에 또 제도가 개선됐어요. 우리가 준축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 기준 용적률을 더 받고 싶으면 기존에 우리가 사업성이 좀 낮으면 여러 가지 전철역에서부터의 그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6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1.2배를 더 해주겠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서울시랑 설득하는 과정에서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본 여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지 특성입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상당히 우리는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30층이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경관이라든지 조망권이 확보가 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은 대장 아파트가 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좀 이렇게 이런 기존의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서 좀 다변화된 공간에 대한 계획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층수를 높여주는 건 다 경관에 대한 그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 부분은 워낙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철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철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상가라든지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보행 공간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면 다른 지역의 그 단지보다도 큰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에 대한 그 4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듯이요. 4개 블록을 이제 통합을 한꺼번에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 대한 거를 모든 거를 다 똑같이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독립정산지에 대한 개념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이 통합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거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층수를 좀 많이 다변화해서 지침으로 우리가 마련해서 층수를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공간 밑에 외부 공간은 정원형 형태로 잘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공간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주거 환경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독립정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독립정산제라는 그 개념은 원래는 상가하고 아파트 간의 어떤 독립정산 개념이 이제 사실은 이 도용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우리 아파트는 블록이 4개가 딱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착안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독립정산제는 우리가 이제 그 소유자 간의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개발에 대한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정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 4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그 구분된 단지이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용적률, 밀도가 사업성을 다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을 똑같이 찾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공공기업, 기부 찬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그 상한용도를 주기 때문에 공공기업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우리가 그 똑같은 그 조건에 의해서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건축에서 디자인을 이쁘게 잘 하셨는데요. 현재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단지에 대한 걸 자기 자리에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서 조합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 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합 설계인가 단계에서는 각 블록별에 대한 개발 이익이나 분담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산할 건지에 대한 거를 잘 우리가 조합 정관에 담아서 이거를 약정을 하거나 이거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정관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담으면 기본적인 독립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련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업시행과 관리청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 수익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이거는 이제 관리청 단계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이 이걸 전체를 끌고 가지만
블록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독립청산제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그 말썽 없이 타당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추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방향을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면 앞에서 현황을 조금 설명드렸듯이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세권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와 공유의 공간을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언덕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현대 아이파크 옛날에 과거에 상징도 돼 있던 그 부분 지역 지대보다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40층 정도에 대한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 이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상당히 큰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록별로 이렇게 다변화된 어떤 그 계획을 통해서 단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통합된 독립정산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특화된 주거단지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청담산성의 어떤 대표적인 하이브랜드, 스타, 그 다음에 명품 단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독립정산의 어떤 특화 주거단지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지용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250%를 만약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 목련공원을 넣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원 녹지를 우리가 해야 되면 1000세대 이하가 되면은 전체 부지 면적이 5%를 해야 되고 1000세대가 넘게 되면은 세대당 3제곱미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각 단지별로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작은 그 소공원 같은 것들이 선형공원에 들어오는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금 공원은 좀 집중해서 어디 단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목련공원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남측으로 옮기고 이 공원 지하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거를 같이 설치 조성해서 그 공사비를 기부 제한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대지는 우리가 축소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대지는 최대한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땅으로 기부 제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연면적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용 계획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우리가 300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설득을 하면서 조금 더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협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부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땅에서 내놔야 되는 용적률 20%를 찾기 위한 순부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 6.5%에서 7% 정도가 내외가 되는데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1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으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대지 같은 경우에는 2동, 3동 부분은 목련공원이 우리가 이렇게 대체해서 땅을 남쪽으로 해주고 지하 공간을 해서 기부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으로 해서 하게 되면 한 7%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이제 5동, 6동에 있는 그 삼액지 부분에서는 일부 이제 짜투리 공원이 있으니까 이걸 공원으로 조성할 수가 있고요. 4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그 청담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대지 내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우리가 이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조건이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용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산출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보시면 구역에 대한 거는 당초 예전 구역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써야 될 수 있는 부분을 넣는 방법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구역에 넣어서 이렇게 각 단지 4개의 단지를 지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전에는 도시구로 결정된 도시도로 밑에는 우리가 개인이 이 통로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수 없도록 해줬었어요. 이 사랑의 교회 그 소송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와 단지를 연결한 지하 부분을 차량 통로나 보행 통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구간을 공간적 범위를 설정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점용 허가를 내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점용료를 좀 내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역에 넣어서 요 3개 공간은 우리가 연결할 필요도 있다. 요거는 이제 서울시 설득하면서 저희는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요걸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출입구 여기가 이제 2개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요 지하 부분을 이제 전체 공동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하 연결 통로 및
그 다음에 지하철 출입구에 나와서 바로 우리가 상가를 통해서 상가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단지로 연결되게 하고 상가도 활성화되면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 부분들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침도를 한번 계획을 해본 것이고요. 공원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걸로 하되 상가는 기존에 있는 상가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위치에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3개의 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배치 구간으로 설정해서 특정해서 어딘가를 하지 말고 지침으로 정비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 수요 조사에 의해서 최종 본심의 때, 건축 심의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하나의 지침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거를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유도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원 하부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 공원 여기는 이제 그 신림 7구역이라고 신수통합기획으로 저희가 이제 고시를 한 부분인데 면적 꽤 됩니다. 한 2,500이 훨씬 넘는 지역입니다.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하부 부분은 공공청사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이거를 기부차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목련공원도 대체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의 이득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 부분이 되겠고요. 요건 하나 예시는 요거는 우선 요거 상일동 빌라 단지 5개의 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독립정산제 개념으로 같습니다. 담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단지는 틀리지만 요거를 똑같은 개념으로 공공기를 똑같이 비율로 제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단지 안에서 분양을 받고 아까 공공기도 똑같이 하는 개념으로 해서 밀도도 똑같이 잡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지금 정식 제안이 돼서 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진 격리하고 이제 절차를 좀 하고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2016년부터 쭉 진행해 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좀 서울시가 까다롭게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아파트가 어디로 들어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궁금해하시고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고 제도도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저쪽 조합장님이 설명을 해준 내용과 같이 큰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한 6개 단계에 의해서 최종 이주 철거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법적으로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초고층을 질 수 있도록 이걸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최고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비계획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받은 다음에 세부적인 건축 본설계, 실설계해서 환경이라든지 교통평가, 교육환경 이런 걸 다 해서 최종적으로 통합심에서 결정을 다 합니다. 이거 건축 본설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최종 건축계획은 이때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정비계획 때는 하나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골격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도 개선이 돼서 그전에는 저기 어디죠? 압구정목 3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총괄계획과를 선정한 다음에 한 1년 반 동안을 이걸 계획을 하면서 여러 번 수정을 하고 이제 다시 이거를 확정한 다음에 조합이 다시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이거를 새로 절차를 밟아서 새로 했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바로 빨리 해주겠다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피스트랙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30%에 대한 동의를 해주면 이제 전국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분들이 30%가 동의해주면 그러면 저희가 자문사업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가서 한 2달 정도만 걸리면 자문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의견 나온 내용을 좀 다듬어서 다시 건축계획을 해서 이제 확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정식 주민 입안을 하기 위한 50% 동의를 우리가 미리 받아놨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내용으로 관련 부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로 올라가서 최종 수권 소유에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이미 받았고 거기서 모든 내용들이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권 소유에서 결정합니다.
도시계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6분이 그거를 충실하게 했는지를 보고 결정을 빨리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요. 도시계 도원에서는 작년 연말에 한 5개 정도만 고시가 됐는데 저희가 한 2군데 정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사례가 있고 상당히 이제 많이 빨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주민 여러분들이 서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계획은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설계를 그 다음에 충실하게 해서 진짜 사업성이 확보되는 내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터 가지고 계시면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건축계획과 이제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 들으셨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복해 드리지만 이제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바꿀 내용들이 단계가 여러 번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모여서 중심적으로 이제 의논을 하고 머릿속에 새기셔야 될 것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 이후에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위쪽에 정비사업 절차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서부터 이주철거 착공 때까지 기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재건축을 이제 근간으로 하고 있는 관련 근거는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약칭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정비 계획 이제 결정 이후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설립을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에 또 조합 설립을 할 때 그리고 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재산을 재분배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단계별로 동의를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물질적인 물리적인 별도의 동의서는 조합 설립 때까지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총회 의결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동의서를 제출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착수일 1개월에 입안 제한, 우리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우리 요청사항을 이제 구청에 접수를 하고 서울시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30% 이상 전체 소유자의 우리 소유자분들은 공동주택은 630호,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50호입니다. 전체 680이에요. 그래서 그 680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분들이 동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입안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신통계획에 대한 부분들, 신통계획 많이 들어보셨지만 신통계획이 약자죠. 신속통합기획이에요. 빨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굳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 이후에 주민 제한 공람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동의율을 50%를 이제 받게 되는데 저희가 동의서를 받게 쓰실 때 총 3가지를 쓰셨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주민 제한에 대한 신통기획에 대한 자문사업 신청을 하는 30% 동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제출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의서를 또 이제 하나 제출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저희가 동일하게 동시에 받는 이유는 구역 지정을 입안을 하기 위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들을 저희가 30%를 우선 받고 50%를 또 받고 이런 이제 절차적인 내용들인데 사실상 거의 일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동의서를 이제 진구 요청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주소,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을 개인정보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재건축을 목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내용들의 동의를 이제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제 제출한 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안 쓰신 분께서는 나가시거나 나가실 때 또는 옆에 이제 탁자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제가 이 일정 계획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지연 요소. 한 가지는 행정관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법적 절차예요. 그 부분들을 조금 전에 지금 이게 보고 계시다시피 이반 제한 신청을 하고 향후에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는 데까지 약 1년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이 저희 조합원 소유자분들이 이반 제한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1개월 내에 마쳤을 때이죠. 네. 그래서 행정적 법적인 절차는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거의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재건축이 이 15년, 20년, 30년씩 걸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조합원님들, 토지공 소유자분들의 동의 지구가 안 되면 절차법에 따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미도 1차 재건축 조합장이 얘기하셨던 처음부터 100점 맞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셨고 건축계획을 보셨는데 그 건축계획이 여러분들 어떤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다.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조금 저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내용들은 향후에 의견을 피력하실 또 그 의견 필요하신 내용들을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수정할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들만 이제 주안점을 좀 두시고 보시고 계시고 건축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의견들을 계속 피력을 해주시면 준비해서 취합을 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기술적인 이제 협력업체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건축계획에서 H1 종합건축사무소 그리고 그 정비계획의 도시건축도원 그리고 또 2개의 업체가 더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제 추정분담금에 대한 유연병 추정분담금을 산출해야 될 감정평가 법인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부도시개발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나라장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비계획 수립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한 팀으로 이제 저희가 2차를 진행을 했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일정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반 제한 신청을 동의서 진구를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면 30% 동의로 먼저 착수를 진행을 할 거고 그 이후에 50% 동의가 채워지면 구역 지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반 제한 신청을 병행해서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강남구와 서울시의 협의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신속 통합기획 신속한 사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는 조금 전에도 이제 드렸지만 과거에는 이제 예정지로 선정을 하고 예정지를 서울시에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지만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신통 기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분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각 이제 개발 단지에서 재건축 단지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자문을 요청을 하면 그 자문 요청 들어온 것을 이제 수권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바로 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자문이 끝나고 나면 주민 공람을 실시를 해요. 여러분들께 최종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그때 또 의견 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그 내용들을 또 다시 이제 심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지정 요청과 수권 소위원회 심의를 진행을 하고 정비계획 결정이 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